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나 환경의 통째로 뺏기지 않겠다는 어떤 내면의 다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아무래도 제주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스스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던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알차게 보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 시간은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누적된 시간만큼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끊임없이 중독과 해독을 반복하면서 어떤 날은 축 처졌다가 또 어떤 날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산적으로 열심히 살고를 반복합니다. 릴스랑 유튜브 하려면 스마트폰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절제력 부족이겠죠. 절제력이라는 건 일상 곳곳에서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에서 폭락과 폭등장,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이해관계, 일상에서의 인간관계, 운전을 할 때나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절제력이라는 건 어떤 미덕과도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화를 참아서는 안 되지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 중화해서 흘려버리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죠. 다스리지 못한 화를 아무 때나 분출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건 꽤 긴 시간 의식적으로 내가 화를 냈을 때를 인지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겨우 만들어질까 말까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고 이성을 잃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화만큼은 절제할 수 있는 안정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쥐뿔도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마이너스겠습니까? 돈, 절약 다 중요하죠. 그것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나 환경의 통째로 뺏기지 않겠다는 어떤 내면의 다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자극과 소음에 노출됩니다. 밤에서 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집어든 스마트폰 화면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 도로 위에서 겪는 온갖 크고 작은 불편함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외부 요소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고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만약 이런 자극들에 아무런 필터도 없이 매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화를 내면 냉정하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리액션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건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과 그에 따른 내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어떤 불쾌한 자극이 오더라도 곧바로 폭발하지 않는 것, 대신에 잠시 숨 고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이롭고 현명할까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도달하고 싶은 진짜 이성의 영역입니다. 이런 여유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남 탓을 멈추게 됩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SNS 알고리즘이 너무 강력해서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그랬다는 변명 대신에 내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내 뜻대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내 의지대로 통제하겠다는 확신, 그게 바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주 잊고 사는 사실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도파민을 낭비하고 사소한 자극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이 마비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소한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비축해 두는 거.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과 냉정한 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 또한 절제력이 주는 이점입니다. 이 통제감을 한번 맛보고 나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즉각적인 감정 분출이 얼마나 가치가 낮은 건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다짐을 현실로 옮기고 유지하는 과정은 꽤 외롭고 지루합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혼자 인지하고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혼자 멈춰서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피곤하게 검열하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한 건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묵묵히 다져온 내면의 단단함과 통제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떤 화려한 조건이나 자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나 슬럼프가 한꺼번에 몰아쳐도 나라는 존재만큼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 일일이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애초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 즉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만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이 되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묵묵하게 내실을 다지는 삶이 결국 긴 인생을 마주하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멀리 내다봤을 때 마지막 순간에 진짜 잘 살았다고 느낄 사람은 남들보다 빠르게 치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일시적인 도파민을 화려하게 과시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의 속도와 호흡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본인 페이스대로 걸어간 사람만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통장 잔고를 채우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사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믿으며 달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그릇이 터무니없이 작고 균열이 가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거대한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요. 작은 바람 한 자락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비판이나 스트레스 하나에도 이성을 잃고 화를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모든 물질은 결국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쥐뿔도 없는 지금 이 순간일수록 내면의 내실을 다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다는 핑계로 태도마저 거칠어지고 감정에 휘둘리면 그건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한순간에 불어났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한번 올바르게 정립된 인간의 태도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 단단한 내면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만 향후 내 삶에 어떤 기회나 큰 돈이 찾아왔을 때도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혼자 보내는 이 고요하고 무료한 시간이 스스로를 외롭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을 거고요.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런 강제성도 없는 완벽한 자유의 공간에서 나태해지냐 아니면 이성적 판단을 기회로 삼느냐는 오롯이 매 순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에서 저는 제 안의 못난 모습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이성이라는 무기로 하나씩 길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소음 속에서는 가려져 보이지 않던 내 밑바닥의 실체가 이 고요함 속에서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매 순간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간들은 어쩌면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있게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길거리의 무례한 타인이나 사이버 공간의 부질없는 악성 댓글 따위에 값싸게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니까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자극들은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쳐내고 무시할 수 있는 단호함, 그거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터득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절제의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조금 흔들렸을 지언정 다시 중심을 잡고 이성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복원력의 핵심이 바로 절제와 이성입니다. 더 이상 자극의 노예로 살지 않을 거라는 다짐,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오늘과 내일은 분명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밤만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하루 종일 정신을 어지럽혔던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고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어떤 순간에 감정적으로 변했었는지, 어떤 사소한 것에 이성을 잃을 뻔했는지 차분하게 복귀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 작은 의식적인 노력이 매일같이 겹겹이 쌓일 때 비로소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안정형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에서의 고요하고 외로운 이 시간 속에서 제가 느낀 작은 성찰과 다짐들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지나며 치열하게 흔들리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이성적인 삶을 향한 작은 생각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깊은 울림과 공감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 또한 구독자분들께 받은 응원이 제가 혼자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현실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치열하게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